글로컬 대학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마다 대학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대학들 역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오와 포부로 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을 고심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경남대학교 박정진 부총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숨 쉬는 무더위가 진짜 한창입니다. 오시는 길도 좀 많이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가는 방학이죠. 사실 대학은 좀 방학이 없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그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에 대한 이 선정 때문인데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지금 예비 대학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체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요. 특히 이제 지필진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직원 분들하고요. 전체 다 저희만 방학이 없습니다. 네, 예. 정말 바쁜 나날을 좀 네.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안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뭐 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뭐 현재 좀 지방이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 유출, 또 특히 청년 인구 유출 심화, 또 학령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지방 대학에도 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대학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이 지금 여기 에어컨이 나와서 그런가 더운 여름에 오히려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이 2023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5,177만 5천 명, 네. 5,177만 5천 명으로요. 2022년보다는 8만 2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인 숫자는 4,983만 9천 명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또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리고 이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거는 사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인데요. 이 20대들 특히 10대나 20대들이 인서울 아니면 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뭐 문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 그다음에 또 특히 의대 과열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짐 싸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로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계속 그 지방대는 뭐 미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이제 SNS나 이제 저기 뉴미디어들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생산 연령 인구들은 가고 있죠. 이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인구를 봤을 때 5년 연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335만에서 327만으로 지금 8만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창원 쪽은 감소폭이 전국에서 2위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연령으로 봤을 때 경남의 지난해 20대 순유출 인구수가 한 13,276명, 거의 13,0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게 부산의 울산에 비해서 4배에서 5배가 더 줄어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말로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지역 산업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정말 공동 대처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글로컬 대학이란 그 글로컬이란 단어하고 정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절실합니다. 네,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뭐 지방 대학의 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뭐 지역 생태계의 붕괴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뭐 사실상 한편으로는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예, 그 고등교육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90년대에 있었던 무분별한 이제 대학 설립 준칙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개인으로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형 상태가 존재를 하고요. 거기서 여러 부분을 고심해가지고 정말 한 100이면은 한 3 정도, 4 정도밖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등교육 정책 자체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그냥 야기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방대는 구조개혁 평가도 하고 또 굉장히 성심성의껏 학과 통폐합, 그다음에 신설학과를 만들고 네. 하면서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많이 왔습니다. 구조개혁 평가도 성실하게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대의 개혁을 조금이라도 좀 분담하는 구조조정 같은 거에 이제 서울에 있는 네. 대학들도 또 서울에 있는 지역들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방대학은 사실 설립부터 지금까지요, 목적이 의식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지방이 발전하고요, 또 지방 인재를 육성하고 또 대한민국의 사실은 평균적인 교육 역량이야말로 지방의 이제 중대형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책임지고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는요, 서울에 아주 그 괜찮은 대학인데 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저희 경남대학에 많이 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남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오고 경남대학의 어떤 과가 괜찮다 하면 네. 이쪽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체적인 교육 역량을 이렇게 올려주는 데는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에 대해서 네. 한국은 교육이 강한 나라다 하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교육의 지역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마지막에 국가가 다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소멸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지역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거를 지방대가 교육 정책 때문에 이게 지방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보다는요, 최근에 이제 SNS냐 뉴미디어의 이제 무분별한 비판이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어디서 배우는가보다는요, 요새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타인지 중요하다. 네. 메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타인지는 사실 경험이에요. 그냥 메타인지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서 해봐라 이거지 네. 않습니까? 그냥 가서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가 더 높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성장이 꼭 어디에 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서는 최근에 그 뉴미디어가 목적을 비판으로 잡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비판을 통해서 자기 이익이나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교나 지방 대학을 굉장히 많이 속된 말로 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데, 요새는 그게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중독이 돼 있고, 또는 그게 실제 미디어하고 헛갈릴 정도로 믿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방대 가지 마 이렇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 이걸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채널에 관심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네. 그 사람들의 이제 구독자 수가 7, 8만이 되면은요, 그 7, 8만은 정말 지방대를 다 같이 욕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대학을 어디로 나왔나로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게 없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뉴미디어는 지방대는 어떤 건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좀 챙겨봐야 한다. 예.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대학과 화두 글로컬 대학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경남에서도 경남대를 비롯해서 좀 여러 예비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뭐 글로컬 대학 사업 모든 대학이 이제 네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당연히 이제 선정이 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계시나요? 저희는요, 우선 그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글로컬 대학은 이제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 그 다음에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 이게 합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 산업 구조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소를 대학하고 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동반선장 견인을 하자, 이런 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5년간 1,000억을 지원받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우선은 그 대학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가 바뀐다. 네. 그리고 이걸 같이 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바뀐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창원 국가산업단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주제로 예비대학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혁신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공간 혁신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 혁신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산업하고 사회 혁신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거버넌스하고 운영 혁신. 네. 예, 그렇게 네 개인데요. 예, 이게 공간 혁신은요. 저희가 지금 그 자유무역지대에 이제 비전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를 메인 캠퍼스로 하고 네. 창원 국가산단 1단지하고 2단지에 이제 그 혁신 캠퍼스 두 개를 해서 총 이제 네 개 캠퍼스로 네. 운영을 지금 해요. 근데 거기다 캠퍼스 하나를 더해서 모든 창원 국가산단의 캠퍼스를 만들고, 기존의 캠퍼스는 사실은 거기하고 R&D를 하거나 좀 연합을 해서 연구를 하는 용으로만 썼으면요. 지금은 거기까지 교육을 확산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교육 혁신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기 모듈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PBL을 많이 가져갈 겁니다. PBL이 뭐냐면 이제 프로블렘 베이스드 옛날에 그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문제를 해결하는 식 교육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해서 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역량을 좀 쌓아가는 이런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거버넌스 운영 혁신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혁신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8,043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업은 5년간 1,000억을 지원받고요. 나머지를 지자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 공동으로 해서 8,000억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요 기여로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디지털화된 고급 인재를 융합 인재 10,000명을 육성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고급 R&D 인력을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인력을 500명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인력들이 실제로 이제 그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로봇 팔이라든가 네. 뭐 과거에는 이런 거보다는 다 기존 인력들이 기존에 이제 노동력을 썼으면 지금 이제 노동력이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시대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로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때 저희가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학교가 지원하면서 데이터 센터화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고구마 가치로 배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 또 R&D 인력들이 그 각자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은요 스케일을 원래 갖고 있던 스케일을 업해서 글로벌 강소 기업이 한 50개 이상 저희가 더 양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반 창업 이건 뭐냐면 그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R&D 쪽에서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싱가포르 사례만 봐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도 없고 하니까 혁신 인재를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걸로 해서 하듯이 그런 이제 기존의 원래 노동력이 있으면 그걸 더 고급화한 인력이 한 기술 기반 창업을 200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예.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창원시 발전에도 크게 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창원시 발전에는 저희는 우선 저희가 이런 인구를 하면은 사업체가 굉장히 커짐으로써 또 이제 외국으로 유출됐던 우리 지역 인재들이 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출된 인구의 유입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창원 국가 산업단지가 더 글로벌해서 세계화, 글로컬돼서 세계화되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좀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00명 정도를 유치하고 있는데 2,000명 정도를 유치를 하면은요. 네. 그럼 창원시 인구 증가에도 많이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창원 이제 GRDP라고 합니다. 창원의 지역 GDP가 네. 지금 현재 2022년 40조인데 이거를 60조까지 좀 끌어올리려고 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나 이런 걸 또 학교가 네. 또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서 사실은 지역이 정말 중요한 거는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재방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우리나라 지역 정책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서울에 축소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 있는 건 여기도 갖다 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거보다는 지역 특색이 되는 거,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것들 우리 쪽에 오히려 외국 기업이 테스트베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는 되게 괜찮은 샘플이 있으니까 찾아와야 돼.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셔서 이제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글로컬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하고 같이 하고 그게 다시 글로벌화돼서 밖으로 나가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대학의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9월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희는요 지금 뭐 수험생들 다 1학년으로 이제 올라올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뭐 지금 현재 글로벌 예비 지정으로서 정부가 보증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주요 국책 사업을 많이 해요. 네. 뭐 AI 서비스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창원 산단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SW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또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미 한 학교가 또 7, 800억 가까이 했는데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장학금이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남권 대학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만큼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역별 고등학교에 다 찾아가셔서 네. 수험생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면담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 자랑을 좀 할게요. 도서관과 저희 학생 정주 시설이라고 그러죠. 노는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학년들한테 지금 해외 연수에 대한 기회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원하면 곤란한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게 국가도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학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학교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 주시면은 또는 또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실제로는 네. 진짜 학생분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저도 1학년 때 소원이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가보는 건데 네. 못 나가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 대학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남대만의 또 경쟁력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뭐 우선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저희 박재규 총장님 중심으로 아주 전 구성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과감한 변화 혁신 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북한 관련 부분에서는 유수의 세계적인 저희는 세계적인 기관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북한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정부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할 정도로 큰 이제 연구소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AI나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서 선제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네,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네, 부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역 소멸과 지역 발전의 상반된 현상 앞에는 늘 지역 대학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경남대를 포함한 도내 대학 모두가 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아닌 지역과 도민의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